24 옥수님은 나와 권 두 사람과 2대1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24 옥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만 하면 나님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죠. 나님은 그 당시에 수의사 상철, 24 상철님하고 24 영철님을 조금 적당히 섞어놓은 느낌. 그러니까 좀 애 같은데 스스로는 애 같은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세상 물정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조금의 그 오만함도 같이 갖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세 보이고 싶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세 보이는 거는 싫은 좀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남들과 달라, 이게 좀 있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5년 이내면 뭐 언제야? 약간 애매하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약간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 아니면 원하지 않는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근데 마지막 연애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그거를 뭐 굳이 방송에서 자꾸 박제를 시키려고 그래. 24 옥수님이 지금 말한 그 5년 이내, 되게 오래전 미스터 건도 저도 그 정도 됐어요. 4년. 5년이라는 기준은 나님 입에서 나왔지 옥수님은 그보다 짧다고만 했는데, 나님은 4년. 나님이 의외로 오래됐네요. 나님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법도 한데 연애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별엔 상처가 남았나요? 소독약 좀 발라줄까요? 옥수님이 하니까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발라줄게요. 이게 반응이 없는데도 뇌절하시네요. 옷 올려도 되죠? 밴드 붙여줄 때는. 이게 기세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네요. 소독약 발라줄까요? 밴드 발라드릴까요? 옷 올려도 되죠? 밴드 붙여줄 때는. 그러면서 뭐 옷을 올린다는 플러팅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강력한 거야. 방송으로는 재밌다고 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오해를 받죠. 근데 이제 옥수님은 그 오해를 이용해서 그런 순진한 남자들 설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플러팅이 좀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플러팅이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몸이 동하게 만드는 식의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옥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닐 때도 오해받아. 옥수님은 지금 24기의 업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순진한 남자들은 저런 거에 설레죠. 바로 설레지. 얼굴 빨개지지. 훌륭한 외모의 여성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 이미 이제 뭐 그게 없으니까, 세포벽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핵이 노출돼 버리는 그런 느낌이지. 오히려 나는 솔로나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나마 사랑이 있는 이야기,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순진한 사람들한테 먹힌다라는 거는 그들이 가진 환상을 이뤄주는 거야.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 남자가 지금까지 바람둥이였던 거는 그동안에 겪었던 상처,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 사람의 바람길을 잠재워서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지. 어쨌든 결국 이게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환상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옥수님이 저렇게 뇌절하면 다들 웃어주고 다들 설레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난님은 뭐 그거는 딱히 재미없었고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노래 어떤 장르 좋아해? 요즘 꽂힌 노래가 0K.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제 생각도 하고. 아니 이분들이 지금 24 영수님처럼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 아니야. 슬픈 노래를 들을 때 생각나는 전 연인이 뭐 한둘이겠어요? 한 서너은 될걸? 얼굴이 이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지. 근데 왜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자세를 강요한다. 만난 지 이틀 됐는데 눈물 흘리면 그러니까 옥수님한테 영신님 같은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옥수님 말대로 이렇게 정말로 눈물을 비에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틀 만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영식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영식 같은 사람은 오기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버텨. 근데 그 오기가 쌓이니까 나중에 수동공격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단기적으로 확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면 옥수님의 방식이 옳은데, 이게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야. 그래도 어쨌건 난님은 그래도 좋게 보려고 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뭐 강요 안 해도 돼, 알아서 할게. 플러팅 잘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권님은 이걸 지금 플러팅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난님은 아니야, 못하는 거야. 이게 진짜 플러팅을 잘한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순수한 느낌이 들어야 돼. 순수하고 약간의 그 불쌍함, 어떤 연민,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막 지켜주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또 열심히 살아왔고 대단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뭔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지금 옥수님은 이게 약간 좀 달라, 맥락이. 미스터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도 안 통해. 어디 더 해봐, 더 해봐. 그러면서 실은 결국 옥수님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옥수님의 플러팅에 당하냐? 옥수님의 플러팅에 안 당하냐? 결국 옥수님의 플러팅 안에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에게는 지금 이런 대상도 어느 정도 산정범위 낼 거예요. 옥수님의 인내심이 강한 건 결국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일종의 서비스 정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버틸 수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진상 고객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서비스 정신이 있는 사람은 버티죠. 내가 이게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면 인내하게 되죠. 내가 이게 남자친구라면 인내하지 못할 일도 이 사람이 내 남자 상사다, 남자 갑이다 라고 생각하면 인내하게 되죠. 어쨌건 난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결국 통하고 있는 거예요. 옥수님은 뭔가 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미션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 미션에 따라서 원래 옥수님은 털털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옥수님의 플러팅에는 난님이 더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지. 쌍꺼풀 수술한 여자 어때요? 저 한 5번 했어요.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코는 한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맞았대. 근데 코는 이제 한 번 했고. 그래서 권님이 요즘에 눈코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래? 또 본판이 이뻐야 이뻐지는 거라고. 이뻐야 이뻐지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죠. 하고 그냥 신경을 껐을 때는 그게 신경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눌러줘야 해. 이건 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님이 오히려 권님보다 지금 24 옥수님의 플러팅 프레임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쪽은 난님이다. 본인은 세상 잘났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아닌 줄 알지만 결국은 24 옥수님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쪽은 나고 권 쪽은 아니죠. 근데 이제 나님은 경험도 많고 이쁜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뭐 이 정도로라고는 하지만 이전에 어안이벙벙님이나 그분들처럼 이성을 잃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 옥수님에게 더 관심이 생기고 있는 거는 24 옥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거기는 하죠. 눌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24 옥수님의 원하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죠. 뭐 기꺼이 어장에 들어가 준다고 해도 어장은 어장이지 뭐. 물고기가 야 내가 어장에 들어가 줄게 하고 어장에 들어가 주면 걔가 물고기가 주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게 어장인 줄 알아. 그래서 들어왔어. 그래도 어장이야. 만약 들어갔으면 결국 그 프레임 안에서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재질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24 옥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상정범위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르다라고 확신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다를지는 좀 보자고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는데 이제 옥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할지 고민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나님은 뭔가 질투심이 생겼을 때 경쟁심이 확 불탈 사람 같기는 해요. 그럴 계열일 것 같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웃댄다 했을 때 질투심이 들면 그 마음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더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난님은 불태우는 쪽일 것 같아요. 근데 나님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확신은 안 들어. 나님이 한 몇 살만 더 어렸어도 30대 한 중후반만 됐어도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을 걸 확신할 수 있어. 이게 관계가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남녀 관계가 되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24 옥수님 귀엽던데요? 그러니까 난님은 24 옥수님이 귀엽고 어루만져주고 싶고 나만 널 알아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청개구리 상철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얘 선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설픈 꼬맹이 느낌. 근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옥수님은 그걸 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옥수님이 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옥수님이 생각보다 고수인지 아니면 진짜 나님이 생각하는 어설픈 꼬맹인지는 드러날 텐데 제가 했을 때 옥수님은 아 그래? 저렇게 날 귀여워한다고? 날 꼬맹이로 본다고? 그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라고 하고 그거에 맞는 태도, 맞는 방향을 취하지 않을까. 일단 난님은 24 옥수님은 나보다 타수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만함이죠. 이게 그 플러팅의 실체였어? 그러면서 24 옥순의 플러팅 별거 없네. 오히려 얘는 좀 세상에 오해를 받고 있네. 내가 감싸줘야겠네. 아까 뭐예요? 바람둥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이네. 내가 감싸줘야겠네. 내가 이 사람 바람의 끝이 돼야겠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맥락으로 따지면 비슷한 맥락이죠. 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사람은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믿음. 그 착각.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없네 라고 하지만 저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죠. 저렇게 표현은 하겠지. 근데 난님이 지금 옥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냐?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4 옥수님하고 난님 만나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잘 어울리지 않나? 어쨌건 옥수님을 귀엽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옥수님도 난님 재밌잖아요. 외모도 남자답고 멋있고 아는 조합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두고 봐야죠. 잘 어울리긴 해 진짜.
뭐 서로 상대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져주는 느낌으로 약간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님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 옥수님은 둘 다 괜찮대. 근데 나님이 그 오만함이 있어서 23 옥수님도 그냥 4차원 이렇게 그냥 규정하고 끝났어. 23 옥수님은 그렇게 4차원 아니거든요. 그렇게 단정 짓는 거, 자신에 대한 너무 과대한 확신이지. 그런 것들이 지금 옥수님에게 뭐 다른 의미의 환상을 가지게 만들었죠. 옥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잘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잘 아시겠죠.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보셨으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에도 막 너무 재밌어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느낌을 아까 고기 구워 먹는데 옆에 있던 옥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옥수님이 아까 고기 구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유 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옥수님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연기는 예쁜 여자한테 오고 이때도 드립을 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옥수님이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고기 먹을 때 나랑 그렇게 재밌었어? 건님은 그때 이렇게 한 걸까? 여기서 표정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이게 블라인드 미팅이었으면 이만큼 재밌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고기 구울 때 연기는 미녀한테만 와요. 상처가 있어요? 밴드 붙여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1차원적인 개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머 욕심이 있지만 유머 감각은 없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옥수님은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외모가 있으니까 약간의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는다면 뭐 좋은 거죠. 난님은 재밌대. 옥수님이 만약 난님한테 집중한다. 그러면 두 사람은 잘 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럴 일이 있겠어요? 옥수님이 나님한테 집중할 일이 있겠어? 여기서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좀 알아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한테 오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님만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게 오만한 구석이 있지만 자기 멋있고 그 멋진 삶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비겁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좀 이제 오만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는 편향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지만 아무튼 옥수님은 다 맞춰줄 수 있대요. 저는 되게 잘 맞춰줘요. 옥수님이 이제 잘 맞춰주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옥수님을 이쁘게 보는 사람에 한정하기는 하죠. 나님도 나도 약간 맞춰주는 편인데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옥수님은 노력을 그나마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맞출 필요 없고 내가 맞추겠다고 하는데 두고 볼게. 그리고 권님은 마늘 뽀뽀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뭐 마늘 뽀뽀 이야기한다고 저걸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저렇게 했을 때 나의 이제 이미지에 대한 여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살리는 거지. 살인다고 해야 될까? 절제한다고 해야 될까? 저게 절제의 영역이 아니잖아. 근데 저 그래서 마늘 안 먹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일주일 전부터 안 먹었어요. 뭔가 하면서 뭐 뽀뽀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이 나를 상상하게 만들어서 내가 설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나에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나를 흔드는구나 하면서 마인드셋을 해야지. 이건 사기다. 이거는 나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장기를 노리는 거다. 이 마인드셋.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파전을 먹는 게 남는 거다. 근데 저런 이렇게 막 뽀뽀 얘기, 마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게 진짜 부질없어. 그래서 나랑 지금 뽀뽀할 거냐고. 뽀뽀할 거면 뽀뽀하고 아니면 딴 얘기하면 안 돼? 나 괜히 설레게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지.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당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렘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온다.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을 설레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 사람이 동물적인 부분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얻을 수 있지.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내가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뽀뽀를 뭐 만날 때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등산동호회 뒤풀이 그런 느낌이구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국수님 마인드가 그러네요. 모든 프레임이 뽀뽀, 본론 이런 프레임으로 하니까 부부가 된다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오해받기도 쉽고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옥수님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 그런 브랜드로 가긴 해야 돼요. 나는 솔직해서 그러는 거지 나는 내가 말하는 거 이상의 뭔 없어 라는 브랜딩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너무 가벼운 얘기들을 주고받는 건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뭐 하나도 없는 거죠. 상대를 알아갈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알아가는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뽀뽀
프레임으로 누가 가져갔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순간에 서로 그냥 설렘을 주고받을 뿐이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잖아. 그러면 예뻐 보이잖아. 그럼 뽀뽀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뭐 옆에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23옥수님이 여기는 뭐 뽀뽀 이야기까지 해? 뭐 이러면서 깜짝 놀래. 아무튼 같은 공간 다른 분위기인데 그래서 뭐 플러팅을 그렇게 해놓고 무슨 뽀뽀 가지고 그러냐. 뭐 그걸 어떻게 뽀뽀해요? 이러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너무 숨기는 게 지금 여기서도 그걸 어떻게 뽀뽀해요? 이러고 있어라는 아 옥순 생각보다 순진하네? 라고 믿는 나님의 프레임. 내가 볼 때는 숨기는 게 많아 라고 숨기는 게 많은 권님 입장에서 보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권님의 프레임. 각각 옥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숨기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어설픈 거지. 나님도 나님대로 옥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고 권님은 권님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 둘 다 아주 그냥 옥순 박사세요? 이렇게 둘 다 옥순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틀릴지언정 둘 다 옥수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권님이 덜해. 난님이 더 깊이 있지. 그래서 뭐 좋다. 눌러줘도 좋다. 이러면서 난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더 좋게 생각하겠지. 표정은 바로 굳는 걸 보면 지금 옥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일 거고 24 남자들 다 저를 맞아 하고 띄워주고 가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으면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난님은 약간 싫은데 재미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지금은 짜증은 나는데 재미도 있고 24기 때와는 반대 상황이다. 근데 자꾸 나님이 자꾸 저한테 저 같은 사람 눌러야 된대요. 권님도 그런 거에 동조하고 그러니까 나가 지금 옥수님도 나가 머릿속에 있고 권은 동조자야. 그러면 옥수님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건 나를 더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옥수님도 난님을 진작에 알아보려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를 띄워주지 않고 누리라는 게 보인다. 그래서 둘 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난님이 지금 옥수님을 그래도 어루만져주고 싶고 그런 약자로 보고 있는데 근데 난님 입장에서는 내가 본 옥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난님이 떠날 수는 있겠죠. 어루만져주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프로로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뭐 끝이 나겠지만 거기서부터는 이제 옥수님의 역량이겠죠. 옥수님이 그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면 옥수님이 미숙한 거고 대화를 잘 끌어나가는 게 멋있게 보였대요. 리더십이 있어 보였다고.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아요. 그래서 그냥 싹 일어나고 다들 이제 대응을 안 하죠. 여기서 뭐 강력한 적수 막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강력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2일차 아침이 밝습니다. 나님이 23 옥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나님은 확실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야.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야. 24 옥수님에 대해서도 편견에 사로잡힌 셈이고 23 옥수님하고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너무 4차원이다. 근데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3 옥수님이 말한 게 그렇게까지 4차원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초파리가 포도 좋아하는 얘기 듣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살면서 먹다 남긴 포도 위에 초파리와 날파리가 스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초파리의 초가 애시드 초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도 똥파리는 똥을 좋아하고 초파리는 초를 좋아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 이름에 답이 다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옥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난님은 저걸 4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파리 얘기를 막 하는 게 엉뚱하다. 아니 엉뚱하다고 하기엔 여기는 지금 파리 박사가 있는데 그게 엉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게 왜 엉뚱해? 아니 초파리 박사 앞에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초파리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의미였구나. 얘네들이 과일에 오는 이유가 말 그대로 산성에 대한 그 끌림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단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과일들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대화 맥락에서 도대체 왜 벗어난 거야? 이거는 엉뚱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이나 이런 게 업다운이 있었지. 근데 그거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난님은 편견이 심한 사람이야. 그 편견 때문에 24 옥수님에 대해서도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난님이 가진 나는 특별해라는 믿음, 오만함이고 그 오만함은 난님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엉뚱하다는 말 많이 듣죠. 라는 거는 지금 윤님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엉뚱하다라고 받아버리니까 여기서 초파리에 대한 얘기 알게 됐다. 너무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엉뚱하다라고 벌써 그냥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엉뚱해? 왜일까? 그런 얘기를 왜 듣지? 그러니까 여기서 옥수님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난님의 말에 기분 안 좋아. 내가 뭐가 엉뚱해? 내가 지금 초파리 박사한테 초파리 얘기하면 안 돼? 벌써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옥수님이 좀 4차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고 4차원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굉장히 좀 꼰대스러운 면이 있는 거지. 스스로 빨리빨리 판단하고 편견에 빨리 사로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옥수님 기분 상해버렸잖아. 근데 옥수님이 기분 상한지 캐치 못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옥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든요.
신발 냄새 맡는 게 엉뚱하지 초파리 박사 앞에서 초파리 얘기하는 게 엉뚱해? 그러면서 호감이 없어졌대. 이게 초파리 박사가 있었음에도 초파리 얘기하는 걸 가지고 엉뚱하다고 그러고 그걸 호감이 없어져 버릴 정도라고? 심지어 이수영 옥수님이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난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난님은 스스로 믿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라고 믿어서 이 사람의 그런 속성을 봤으면 그걸 꽤 밀고 나갈 사람이지. 이 사람은 엉뚱하다 생각했으면 엉뚱하다고 그냥 믿겠지. 4차원하고는 나는 상성이 안 맞아라고 이것도 단정 지어버리고. 그래서 4차원은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23옥수님이 2순위여서 둘째 날에는 23옥수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24옥수님에게 계속 빠져들고 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어장으로 들어가 주는 거고.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지금 내가 24옥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3옥수님 절실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계획이 붕 떠버렸대. 여기서 가장 4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김님이잖아요. 김님은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타일링도 평범한 스타일링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남다른 그런 넥타이, 도대체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넥타이를 쫙 집안에 깔아놓는 사람이면 그런데 4차원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난님도 나쁜 건 아니지. 나랑 안 맞는 거지. 지금 난님은 24옥수님이죠. 너무나 확실하고 24옥수님이 뭐 여기저기 던져보는 거에 대해서 바로 마음이 식진 않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뭐 눌러줘야 된다 그리고 쟤는 4차원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난님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여성들 방에서도 1순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24옥수님은 아직은 없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한테 관심 없는 느낌? 24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없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옥수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방금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어? 인터뷰가 지금 이것보다 후겠죠.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어? 24기 때는 다 나 좋다고 했지만 재미없었어. 지금 나 좋다는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들을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순자님 입장에서는 저런 말들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 순자님은 선택을 못 받았고 옥수님은 선택을 두 명한테 받은 상황인데 아우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관심 이게 좀 재미없어 이런 말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뿔테 안경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하면서 권님이 키가 크네요. 키가 181도 넘고 이렇게 옥수님이 이거 키높이 신발이죠? 하면서 신발을 까봐요. 하는데 신발을 갑자기 냄새를 맡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의도한 게 아니겠지? 저걸 의도했을까? 반대에 엄격하고 상대에게 딱 선을 긋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행동이잖아. 원초적인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잖아요. 여기서 다들 막 야유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25옥수님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표정. 난님은 이게 막 약간 치가 떨리는 그런 표정인데 저런 게 뭔가 이렇게 막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막 특이하다라는 말, 털털하다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저건 털털을 너무 넘어서지 않았나. 이게 같이 보게 하면서 나도 난님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남자가 저랬으면 진짜 이건 변태 취급받거든요. 이제는 남녀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 않는다. 이젠 슬슬 그게 합치되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올드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일 수 있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알려줬어.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옥수님은 여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대를 좀 못 읽는 행동 같아요. 이제는 조심해야 돼 저런 것도. 여자라고 막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물론 옥수님이 그런 계산까지 했을 거라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체취를 맞는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원초적인 유혹이거나 이 사람의 체취에 상대가 끌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왠지 저 사람은 나에게 유혹당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제 자기 잠바를 벗어 딱 넣는데 살냄새가 진짜 섹시하시네요 라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가슈권 안으로 들어오지. 이거랑 같은 맥락이야. 발도 마찬가지야. 발은 원래 성적인 부위이기도 해요. 발 패티시는 진짜 흔한 거고 당신의 체취에 내가 반했어요라는 그 플러팅도 흔한 플러팅이에요. 근데 옥순 씨 일부러 그랬진 않았을 것 같고 옥순님은 그냥 장난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저런 장난을 치는 게 알맞은 공간은 아니지. 저런 거를 재미로 하면 안 되죠. 선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와이셔츠를 치마에 넣는 그런 것도 실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또 플러팅이 돼.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관상에도 있어. 야한 관상에서 뭐 남자를 밝히는 관상, 야한 관상 이래서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가진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관상을 믿진 않지만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권님은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컨셉을 정했다라고 이제 자기 신발 냄새를 맡았으니까 사이즈 보는 줄 알았는데 코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냄새 맡는 거 좋아한대.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플러팅의 영역으로만 보면 저게 원초적인 플러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같아요. 권님은 근데 저렇게까지 노력하지 마라는 뒤에서 메시지를 하는 걸 보면 저게 플러팅이었다고 생각했던 거는 같아요. 뭐 24기 때도 저런데 다 잘렸냐 뭐 이런 또 잘못된 평가를 받고 새 냄새가 확 나. 그래서 뭔가 조금 매력 어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재미를 위해서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권님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옥순도 뭔가 그럴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옥수님이 나는 털털해 라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옥수님의 과거 생존 방식이었다 보니까 저런 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선을 지키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저런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어필을 안 해도 매력을 충분히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를 이제 권님은 아는 거지. 그래서 한님은 24옥수님도 방송을 보는 이미지랑 좀 달라. 그래서 권님은 방송에서는 아예 호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뭐 그러기 쉽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랬지. 외모가 훌륭한 거야 뭐 당연히 알지만 그래서 단지 아름다운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끌릴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딱히 이 사람에게 빠질 이유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행동을 보게 되지. 24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옥수님을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이어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막 빠져든 거지. 뭐 TV 바깥에서 보는 권님 입장에서는 빠져들 이유는 없죠. 근데 어쨌든 저런 자신감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님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착해요. 나 그렇게 나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조금 경계스럽다. 경계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야? 상대가 사람들을 경계한다는 말이야? 옥수님은 둘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약간 편안한 느낌이 있어. 한님이 보기에 옥수님은 약간 동종업계 느낌인가? 지금 욕망의 한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쨌건 욕망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일단 한님은 옥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님 입장에서는 선수끼리 왜 이래?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한님은 편안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이 있기로 마음 먹었어. 에 가깝죠. 지금 여기서 한님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11영숙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24옥수님하고는 뭔가 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11영숙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님이 만약 24옥수님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22기 영식님의 마음처럼 돼요. 22정숙님을 좋아하다가 22정숙님이 어리고 잘생긴 애를 만나서 좋아하니까 되게 싫어했어. 되게 분노했어. 저렇게 얼굴만 보고 어린 것만 보고 저런 거나 추구하는 사람하고 심포도 지리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걸 나타냈어. 11영숙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한님 뭔가 나랑 이렇게 다정하고 나랑 이렇게 인생관 같아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여자 얼굴만 보고 저렇게 플러팅에 넘어가는 사람이네 하고 실망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선크림까지 이렇게 발라줬기 때문에 분노로 이어질 수가 있지. 같은 맥락의 심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님이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면 여기서 24옥수님한테 섣불리 뭔가 썸을 만들면 계획들이 굉장히 틀어지기가 쉽죠. 만약 11영숙님의 마음을 얻을 계획이라면 절대 24옥수님하고는 선택 안 해. 그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 나는 정말 사람 외모 안 보고 너의 그런 순수함 그리고 너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너와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거를 이 사람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가서는 안 돼. 23옥수님한테는 가도 괜찮지. 그 차이가 있어. 한님은 지금 그 이미지를 만나면 안 되거든. 난님한테는 상관없어요. 난님은 오히려 24옥수님이랑 만나고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고 아니면 뭐 이 사람을 내가 누르든 어쨌든 그게 상관이 없는데 한님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한님이 현명한 사람이면 지금 11영숙님에게 드러난 욕망을 충실하게 이행할 거면 24옥수님이 묻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친한 후배 이런 느낌도 있고 되게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또 모르죠. 24옥수님이 또 워낙 매력적이시니까 한님의 마음까지도 뺏을 수 있겠지만 한님의 지금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님이어도 지금 11영숙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안 해.
김님은 또 순진하게 거기서 성격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있고, 뭐 24옥수님에게 뭐 다들 칭찬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님은 지금 24옥수님이 원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예요. 한님이 똑똑한 거지. 이게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욕망이 생기면 똑똑해져요. 한님은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다 표현하는데, 한님이 막 그렇게 음흉한 사람이 또 아니야. 그게 되게 신기해. 나 빚이 있었다. 지금은 갚긴 했다. 그리고 나 지금 여성분들 2분 끌리고 1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확실하게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11영수님한테 알아보려고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다 드러내고 있지 뭐. 그래서 뭐 덕분에 우리는 한님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다들 섹시랑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데 뭐 내 몸매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근데 다들 또 내래. 그래서 뭐 다 오빠들이라 그런가? 신기하대. 그래서 연하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몸이? 아닌데 몸이 아니라 권님이 말한 건 연하한테는 어필될 수 있는데, 근데 섹시함으로가 아니라 섹시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겠죠. 권님의 말은 섹시하다 안 하다라는 이 사람의 그냥 가진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어필하려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연하들한테는 어필될 수 있다. 근데 오빠들한테는 큐티가 어필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연하가 더 혈기왕성해서 그런가? 이것도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잖아요. 관계가 진전됐을 때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빨간색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옥수님은 계속 이런 거에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것이 목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멘트들을 계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옥수님은 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수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이 사람의 무언가를 열려는 게 아니면, 실은 옥수님이 장기적으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면 좀 시장이 좁아지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좁아지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권님은 혈기왕성을 나이에 비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연하들보다는 연애를 조금 더 해봤고 상대적으로 성숙하다.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섹시라는 게 굳이 이렇게 섹시한 모습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생각 안 해. 그렇죠.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실은 옥수님을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은 여성분들이 매직 마이크를 보는 여성분들의 시선이에요. 채닝 테이텀 멋있지. 너무 멋있어. 몸도 너무 멋있어. 너무 섹시해. 그렇잖아도 섹시한 사람이 저렇게 넥타이 하나 메고 자기의 섹시함을 어필하는 게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의 쇼를 볼 수는 있어요. 지금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내가 내 욕망을 해소하는 데 쓰려고 할 수는 있겠지. 지금 매직 마이크의 채닝 테이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특이한 경우에 연애까지 할 수는 있지. 연애까지 하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근데 평범하진 않아. 그런데 옥수님은 그거를 남자 버전으로, 본인을 남자 버전으로 바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내 앞에서 사람들이 설레한다고 이 사람들을 유혹한 게 성공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보면 남자 버전으로 바꿔봐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가슴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차인표가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야.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멋지다.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아, 잘생기긴 했는데 아,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하룻밤을 생각하지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또 심지어 막 야한 농담 던져봐. 그럴 때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지. 그 사람이 다른 게 없을 때는 아니지. 그 사람과 한 번의 서비스를 내가 받을 마음은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뭔가 짧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메인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싶진 않아. 드리고 싶진 않아.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한 번 이 사람하고 관계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설렜으면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게 당연한 남자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누가 그래요? 내 애를 낳아도 결혼을 안 하는 세상인데 혼외 자식 방송한 거 봤잖아. 그런 시대인데 육체적으로 이 사람을 설레게 만들므로써 내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가 생긴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수님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순진한 부분이 있는 거고 남자의 한 면만 보는 거니까 그런 면 때문에 난님이 옥수님을 안쓰럽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옥수님이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방송인이 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인가 뭔가 이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중요. 그래 물론 그런 남자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점점 적어지죠. 이게 뭐가 장기적으로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이제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미스터 권님이 하고 있는 그 충고인 거죠. 미스터 권님이 지금 주제넘게 충고질을 하는 이유는 권님이 옥수님에게 호감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에요. 난님은 지금 옥수님의 프레임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그만큼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아름다우시고 유머 감각도 아예 없지 않고, 그리고 노력하고 털털하고 장점들이 많지. 그래서 갑자기 거울 치료가 되는데 저 정도로 거울 치료 안 돼.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섹시한 여자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안 드러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어필하면 좀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처럼 말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그래, 입을 그만 털어야 돼. 근데 권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굳이 조언으로 할 필요도 없긴 하죠. 근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권님은 옥순에 대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런 말도 하는 거예요. 한님이 옥수님을 불러내네요. 옥수님은 이놈 봐라, 이제 너도 이제 걸려들었구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옥수님은 다시 한번 업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선택지에 넣는 순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님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지금 우리 서로 묻으면 안 돼, 이거죠. 옥수님이 한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날아갈 사람들 몇 명 있어. 근데 물론 여기서는 24기였다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옥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윤님, 난님, 김님, 김나윤 씨가 제갈까지 선택했다고 쳐봐. 근데 옥수님이 한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난님 빼고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권까지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한보다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가 부족하고 나의 장점은 뭐 말빨이다, 아니면 나의 장점은 뭐 나의 어떤 후광이다, 아니면 나의 장점은 뭐 성실함이다, 착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쟤는 남자 얼굴만 보네, 가라 하고 심포도질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24옥수님이 여기서 이제 여러 사람을 하려면 일단 한님은 포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난님은 안 가. 난님은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아. 이건 외모를 떠나서 난님은 기본적으로 승부나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척을 하는 건지 그런 사람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난님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 근데 주관이 뚜렷하다는 게 양날의 검이죠. 약간 쉽게 편향적인 시각에 빠진다는 단점, 장점은 한 번 가진 주관을 꺾지 않고 간다는 장점, 이게 있지. 그래서 뭐 24옥수님 님은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다 모을 생각이지. 예쁜 옷 입고 가야 되지 않아? 근데 한님은 지금 옥수님을 빨리 친구로 생각해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 일단 한님은 지금 나머지 사람, 지금 11영숙 괜찮거든. 11영숙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모도 괜찮고 소득도 좋고 재산도 있고 꼭 육학형은 아니어도 그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한님이 원하는 걸 또 다 갖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한님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너의 일을 서포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님은 그렇게 어필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굳이 24옥수님과 뭔가 썸이 생기면 이건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니까 여기서 끌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 잡아 이러면서 말 그대로 오빠 모드로 간단 말이지. 여기서 오빠 모드로 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뭐 오빠 찾으러 왔어? 여기서 뭘 보고 오빠고 동생이야? 이거는 선 긋는 거죠, 그냥. 근데 선을 긋는 와중에 한님은 자기 이미지도 챙기고, 그리고 옥수님을 보면 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님은 나 말고 잡아요 하고 여기서 잡는 플러팅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님을 잡거든. 근데 한님이 나 말고 라고 정확히 얘기해줘. 정확히. 한님이 옥수님을 왜 선 긋는지는 이제 알겠죠. 이해가 되잖아. 내가 한이어도 선 거, 옥수님한테. 뭐 말 그대로 데이트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거든, 한님은. 결혼할 사람 혹은 그에 준하는 인연을 만나러 왔는데 옥수님이 지금 묻으면 안 돼, 자기한테. 그게 그렇게 되면 자기 선택지가 너무 줄거든. 옥수님의 그런 외모나 이런 거를 딱 선택하는 순간 쟤는 저런 외모 좋아하는구나. 그냥 플러팅만 당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옥수님이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오빠로서 확실하게 선 긋고 있지. 그래서 나 왜 선 거요? 그래서 나는 네가 재밌고 되게 챙겨주고 싶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나는 아니야. 너도 나에 대해서는 그냥 오빠라고 생각해줘. 나한테 괜히 뭐 플러팅하거나 이러면서 괜히 흔들지 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는 23옥순 11영숙 이 정도로 해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내가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떠날까봐 그런 부분 좀 걱정되니까 괜히 너까지 내가 하면서 11영숙의 가능성을 꺾어버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왜? 본인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옥수님이 또 이렇게 하죠. 한님이 처음에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2명. 그게 23옥순, 24옥순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 이게 11영숙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한님은 이성적으로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는 24옥순님이 아름답고 끌리는 사람이고 그거를 애써서
본인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24 옥수님이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 거지. 나는 그런 거잖아. 동생으로 오래 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이성적 호감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성적 호감이 없으면 뭐로 오빠 동생해. 이거는 그렇진 않죠. 뭐 동생 찾으러 왔어? 뭐 바닷가에서 발이나 담글가에서 그래서 너무 나한테 철벽 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옥수님 같은 분이 왜 나한테 철벽 쳐? 그러면 아니야, 철벽은 아니고. 왜 내가 싫어? 내가 못생겼어? 아니, 너무 이쁘지. 이쁜데요. 너 이쁜 사람 싫어해? 이쁜 사람 좋지. 나는 네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이게 말려 들어간다고. 근데 한님은 아니지. 왜냐면 머리로 이미 아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동생으로서 너무 좋아. 동생으로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기로 맘먹었어. 그러기로 맘먹은 이유가 알겠죠. 이게 상황으로 내가 어쨌든 11영숙님 같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꼭 마음이 통하고 이런 서로의 니즈가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거든. 그게 포기할 게 24 옥순이야. 그래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로 안 느껴진다는 건가? 여자로 안 느껴질 리가 있겠나요? 여자로 느껴지니까 오히려 저렇게 더 확고하게 말을 하고 선을 긋는 거지. 24 옥수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한님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너무나 매력적인 외모시기 때문에 한님이 더 머리로 경계하기서 일어나는 일이야. 실은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옥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그 프로세스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옥수님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는 순진한 거지. 옥수님 자체가 순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요. 명확하게 동생으로서, 동생이랑 여자랑 다르지. 이성적인 관심보다는 동생 같은 관심. 몇 번에 걸쳐서 확고하게 너는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맘먹었어.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거절당해서 그래서 시작이 별로였어요. 옥수님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차라리 정신승리해도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저를 여동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로 안 보인대요. 이걸 몰랐어. 나도 남자로 안 보이는데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한 거죠. 제가 플러팅했나? 근데 옥수님은 플러팅을 안 해도 플러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권님도 그랬잖아. 플러팅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옥수님은. 24기의 이미지가 너무 막 펼쳐져 버려가지고 더 좀 손해가 됐는데 그래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나? 아니야.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상한 옥수님이 이제는 전투 태세로 돌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님이 옥수님한테 실은 굉장히 피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님은 아이고 전투복을 입고 오셨어? 이렇게 전투복 아이고 이거 가려야지 전투복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의 전략을 세상에 그냥 다 까발려버린단 말이야. 이런 거는 옥수님에게 좋지 않아. 너 왜 갑자기 전투복을 입었어? 이러면서 도움 준다는 사람이 이게 맞아요? 누구를 혼내주려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 전투복 입었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려고 한님이 24 옥수님의 임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의미의 임자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25 옥수님이 25기 때는 굉장히 품위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였죠. 초반에는. 그게 25 옥수님이 줬던 이미지의 위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그런 배려보다는 좀 자기중심적인 면이 의외로 있구나. 그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옥수님은 지금 진짜 본인 표현대로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엘리트다 보니까 이게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똑똑하게 열심히 임하고 지금 26 순자님 걱정돼서 온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강님 언니한테 갔어요? 강윤 25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관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지 않나. 강과 윤이 그 남편감으로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강님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 회계사예요? 회계법인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회계법인 다니면 회계사 아니야? 꼭 그렇진 않지만 뭐 보통 회계사겠지. 25 옥수님은 강에게 호기심이 있고 강님 재밌는데 강님의 재미는 약간 23 옥수님만 알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왜냐면 강님은 23 옥수님이 좋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25 옥수님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26 순자님은 안 돼. 26 순자님은 강님의 재밌음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강님의 재밌음은 물론 강님이 장난도 뭐 23 옥수님한테는 좀 치고 하잖아요. 뭐 이타적인 불도저니 아니면 뭐 불도저가 생각났다니 이런 식으로 농담을 이제 던지는데 근데 강님의 재미는 약간 그 리액션에 있기는 하죠. 타격감. 근데 그 타격감으로 재미를 느끼기에는 일단 순자님들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강님만 생각하면 그리고 24 옥수님도 지금 강님하고 힘들죠. 강님이 24 옥수님을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11 옥수님은 접점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25 옥수님의 성구안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래도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들
골라. 강림은 23옥수님만 좋아해. 근데 강림은 이제 워낙 23옥수님이 확실한 1순위니까. 그리고 25옥수님은 강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윤님 내가 생각했던 대로 편안한 스타일이다. 옥수님은 25옥수님과 윤님에 대해서 뭔가 교수님 바이브? 차분한 분위기가 닮은. 차분한 분위기라 하지만 이제 교수님 바이브는 뭐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인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수건을 가져다 주러 왔고. 미스터 윤님 밖에 있어요? 미스터 윤에게 옷 돌려주러. 이거 윤님이 다 빌려줬거든. 약간 그 옥수님이 보면 물론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서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말해주는 그 호의인 건 알겠는데 뭐 굳이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고 가냐는 거지. 선택 못 받아서 평생 건강해봤던 순자님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윤님이 다 빌려준 옷이다라고 얘기를 굳이 뭐하러 하냐고. 눈치 없게 말이야. 옥수님이 좀 눈치가 없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좀 승부욕이 은근히 강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마지막까지 열린 결말로 끝난 것도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많은, 그렇게 설명을 굳이 하고 윤님을 찾아 나서서 그때 이제 옥수님의 옷이 여기서 걸려서 여기서 제갈님이 이걸 빼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권님이 괜찮아요 옷? 하면서 권님이 먼저 짓궂다면 짓궂을 수 있는 농담을 던졌어요. 괜찮아요 옷? 이렇게 했어. 근데 제갈님이 옷이 다칠까봐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옥수님이 제갈님한테 뭐라고 해. 그런 농담 싫어요.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갈님 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권님이 했어. 제갈은 그냥 권님이 했던 말 그 뜻이구나 하고 반복해서 언급했을 뿐이야. 권님 굉장히 무안해했지. 그러니까 옥수님은 상대가 무안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 옥수님은 상대를 무안하게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옥수님이 워낙 그렇게 온화한 그런 모습, 그리고 약간 뭐랄까 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말투, 뭐 패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약간 외모에 현혹됐던 부분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남을 면박 주는 여자 캐릭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25옥수님만 면박을 많이 줘. 제갈님 표정이 이렇게 좀 씁쓸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 민망하고 지금. 제갈님이 아마 이 상태에서는 25옥수님을 선택할 일은 없겠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산책을 가고, 그리고 남녀 선택에서도 윤님이 25옥수님 옆으로 왔네요. 윤님과 서로 선택을 했고, 윤님은 티키타카가 잘 되고 사람이 재밌고 재치있다. 윤님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데이터로 계산하는 그런 분들은 실전에 좀 취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발랄함, 재치 이런 것들에 지금 호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궁금하다. 자기소개 때 질문했나요? 저는 고정 질문만 했을 때. 윤님은 장거리만 물어봤죠, 계속. 만약에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아내가 광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윤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겠지. 근데 윤님은 이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박사도 별로 없지만 자리도 별로 없어서 결국 뭐 취업이 힘든 거는 똑같죠. 서울에서 모든 기반이 다져져 있는 여자분은 기반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냥 질문해봤어요. 뭐 무겁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윤님은 뭐 중요한 문제라고 잘 봤고요. 25옥수님은 질문이 많네요. 이게 25옥수님은 문제를 풀듯이 좀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25옥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목표가 좀 잘못 잡혔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렇게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면서 알아보다 헤어질지 아니면 만나보고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시간이 더 절약할 수 있는 건지인데, 만나면서 알아가는 거랑 알아보고 만나는 거, 이거는 저한테 만약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만나면서 알아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나면서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 사람이면 만나면서 맞춰가면 돼. 근데 알아보고 만나려고 하면 알아보다 보면 안 맞는 거 투성이야. 그래서 후자로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 만나면서 알아가야 할까 생각 정도 드는 사람은 그냥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만나야지. 그래, 이게 만나기 전에 실컷 백날 말로 해봐라. 만나봐야 아는 것들이 뭐 많지. 그래서 알아가려면 사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었고, 그래도 더 이야기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시작이니까 옥수님의 이런 행보가 분명히 옥수님이 가진 장점을 좀 살리지 못한다는,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게 또 먹히는 걸 보면 전략이고 뭐가 없나, 그냥 그 델롬 대린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있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윤님이 저는 뭐 옥수님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굳이 늦게까지 다른 사람이랑 술 먹고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아니 그렇게까지 낯설 보시고 막 데이터 분석 다 하신 분이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됩니까? 낯설이 얼마나 그 격동 가득 찬 곳인데 지금. 옥수님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 솔로 민박이니까
25옥수님도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아쉽지 않긴 하겠지만 굳이 너무 알아보려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 두 사람의 진짜 유일한 리스크는 그게 아닐까? 옥수님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망설임이 가장 큰 리스크고 그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져졌다라는 거는 옥수님을 배려했다라는 흔적이겠지? 저랑은 너무 잘 맞아요. 윤님 연구소에서 이성을 별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연구소에 있다가 이렇게 민박에 온 게 너무나 큰 자극이지 않을까. 그 와중에 옥수님은 또 재치 있고 재밌고 적극적이니까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강님은 25 옥수님한테 별로 큰 관심은 없고 근데 25 옥수님은 강님에게 관심이 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강님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23 옥수님의 호감이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호감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강님 입장에서는 나도 이 사람이 이쁘고 내가 장난치기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강님 입장에서는 뭐 굳이 25 옥수님을 바라볼 필요는 없죠. 근데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착한 사람들을 25 옥수님은 굉장히 잘 찾아내는 느낌이죠. 윤님은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이 낯설 분석 이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방향이 완전 바뀌었는데 처음 선택한 거랑 처음에 선택은 순자님이었죠. 순자님. 그래서 강님이 이제 얼굴을 마사지 하시고요. 여기서 강님 얘기가 계속 나온 게 25옥수님이 강님이랑 산책을 나가는구나. 강님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 신기해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강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말을 잘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 내향인을 향한 잔인한 배려가 25옥수님이 한 거야. 이거 진짜 싫어. 물론 배려해준 건 알겠어. 배려할 마음이었고 얘기할 기회를 줄게요. 다들 조용히 해. 약간 이런 건 알겠는데 마이크까지 쥐어준단 말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기회를 주는 배려인데 옥순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 내향인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1대1은 정상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수님이 그러면 정상인인 모습 지금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7 정숙이랑 26 정숙님, 변호사 정숙님 두 분은 스타일은 굉장히 다른데 그 장난이 위태로운 부분들은 둘 다 약간 남초에서 있었고 둘 다 좀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5 옥수님도 그분들만큼 아니지만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과는 달라요. 다른 위태로움이 있어. 장난으로 단련된 사람이라기보다는 좁은 세계관 안에 있어서 타인을 배려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배려인지 모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엄격함을 가진 상태 그런 게 있지. 25 옥수님이 다른 분한테만 관심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강님은 몰빵은 아닙니다. 이야기했잖아요. 3명이라고. 근데 그 3명 중에 저 있어요? 당황했는데 없죠. 없어. 없구나. 그래서 그거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님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어쨌건 강님은 저는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해봤어요. 왜 안 했어요? 3박 4일이면 짧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강님은 지금 옥수님의 3명 안에도 안 들었어. 그러면 지금 굉장히 높아도 4위인 셈이죠. 저도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제 평상시 텐션 아닌데 한편으로는 25 옥수님이 좋은 결말이 나왔으면 해요. 25 옥수님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이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그래도 변화를 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결실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편으로는 여기서 25 옥수님은 내가 원래 이렇게 남자한테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강님은 낯설 경험에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옥수님은 좀 어필하려는 마음이 있고 강님은 좀 더 객관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그런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경험해 봐서 그런 거죠. 라고 조금 더 거리감을 두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방송 봤으니까 어떤지 알겠지만 25기 때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25기 때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또 두 사람의 그런 대화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광수님이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이어서 옥수님하고 좀 대화 조합이 맞았던 거지. 옥수님이 약간 그 상대를 애취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실히 나뉠 것 같기는 해요. 이 외모를 떠나서 25 옥수님 같은 스타일이 상극은 난님 같은 사람일 것 같아. 오히려 난님은 상극을 23 옥수님이라고 하지만 이건 만약 두 사람이 서로가 너무나 원하는 외모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막상 만나면 굉장히 상극일 것 같아. 다른 분들이랑은 이야기 해봤어요? 옥수님은 해봤대. 그래서 어떤 분들이랑 이야기했지? 근데 옥수님은 기억이 안 나겠죠. 저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옥수님 확실히 이제 할 말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자기보다 어린 사람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영호님도 다리 이게 걸음걸이를 교정해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하는. 아까 제갈님도 그런 농담은 안 좋다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 갔는지 정신이 없어요. 강님은 민망하죠. 무한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솔로 무경험자와 유경험자 차이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고 웃고 있어. 이건 25옥수님의 이미지가 그래도 한몫하는 거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온화한 이미지니까 저런 농담을 해도 상대적으로 뭐 별로 안 나빠 보이는데 이제 그런 농담들이 확실히 세고 그리고 상대를 조금 이렇게 좀 까는 멘트들이 꽤 있어. 상대를 그러니까 무안 주는 것에 대해서 딱히 두려움이 없는 부분이 있죠. 솔직하고 팩폭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상대를 한번 무안 주고 계속 줘. 마음이 있었으면 다 눈여겨봤겠죠. 예. 근데 마음이 없었던 게 맞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근데 뭐 강림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쩌라는 거지? 되게 무안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23 옥수님이랑 나간 것도 봤고 23 옥수님이랑 얘기한 것도 다 봤어요. 그거는 뭐 다 봤지. 그러니까 답정너네요. 답정너 별로예요? 답정너가 딱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상대 무안하게 만드는 게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기강 잡는 거. 그런 농담 하지 마. 어디 그런 농담을 감히 지금 엘리트한테 그런 농담을 해. 옷이 걸려? 내가 윤님 만나는 거 못 봤어? 나는 너 다 봤는데? 앞으로 관심 가져. 알았어? 이런 것들. 그래서 옥수님 뭔가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해요. 상대가 저한테 좋다고 해도 제가 마음이 안 생기면 잘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좋으면 거절당해도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막 25옥수님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25옥수님에게는 어떤 진화의 과정이겠지.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 23옥수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하고 있는데 왜 우산도 와서 우산도 씌워주고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옥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강림은 지금 보면 쉽지 않겠어요. 강림이 되게 결혼하기도 좋은 사람이고 말아볼 만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성구와는 좋았는데 강림에게는 너무 23옥순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니까 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어필하는 거예요. 이 멘트는 좀 준비한 멘트 같아. 미스터 강림이 막 좋다 이건 아닌데 궁금하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이 나랑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보이니까. 강림이 23옥수님이랑 있을 때 잘 지내니까 질투났어? 이건 승부욕인데 이 말만 갖고 보면 승부욕인데. 그래서 그게 궁금하네. 그렇게 아침부터 윤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네요. 윤님은 지금 25옥수님만 바라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25옥수님이 또 윤님을 선택해서 다가가고 이러면 얘기가 또 굉장히 또 쉬워지는 게 아닌가? 이게 3박 4일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벽제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려고. 옥수님이 이런 말하는 센스가 나쁜 사람 아니야. 말하는 센스는 오히려 24옥수님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센스를 좀 상대를 무한하게 쓴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여기서도 이게 딱 먹고 살 것 같네 하거나 마시고 이거 하면 나중에 나아져요? 이런 두 가지 선택지만 생각하는데 벌써 살 것 같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 티나요? 약간 이런 게 그 말을 좀 세련되게 만들지. 말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어. 재치가 있어. 근데 뭐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여기서 데이트 누가 할지 정했냐라고 하는데 옥수님은 윤이 제일 편하고 계속 언픽하고 1순위가 맞는데 서로 굳히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옥수님은 다른 사람 선택해도 이해한다. 조금 서운해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선택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 후에 마음이 변하면 제가 조금 분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겠다는 아니고 나는 너에 대해서 마음은 일정할 건데 네가 다른 사람 알아봐도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열어두고 다음엔 저를 선택해라. 돌고 돌아서 오십시오. 옥수님 25기 때 영훈님한테 저러고 광수님을 알아봤구나. 그래서 열린 채로 끝났지. 이거 져주고 다른 분 선택할 거예요?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데 그렇게 능글맞게 넘어갔지만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그렇고 여기는 뽀뽀 토론하는 동안 여기서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농담하지만 저렇게까지 하긴 힘들지. 제갈님은 뭐랄까 그냥 평범하고 진지한 이 나이 때 자기 관리 잘하는 직장인? 셔츠는 좀 평범하지 않았지만 님이 한님을 부르려고 했다고? 미스터 한이 지금 두 사람에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23옥수님, 11영숙님. 원래 3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4옥수님일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고 갑자기 남자 됐네? 어제 여자였잖아요.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23옥수님이 좀 한님을 좀 긁었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서 한님은 진짜 가만히 앉아있게 하고 김치를 꺼내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자상하고 이런 것들이 23옥수님에게 어필이 되는 거는 맞기는 하죠. 자상한 사람. 어쨌든 나를 첫인상 선택을 해줬으니까. 오늘 23옥수님을 첫인상 선택한 게 한권강 이렇게 3명이죠.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첫인상 선택 당시에 23옥수님도 한님을 선택을 했었고 이때 남자답게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도 남자답게란 말을 언급을 했네. 저렇게 자꾸 남자다워 보이고 싶은 부분은 23옥수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첫인상 선택의 의미, 관심의 시작이고 그래도 쓰레기는 또 치워주고요. 한님 굉장히 세심해.
근데 옥수님은 내가 이 사람이 누구나 챙겨주는 사람인데 내가 과하게 의미부여했구나. 근데 여기서 하느님은 과하게 의미부여해도 돼요. 내가 당신에게 한 거는 특별하다. 당신은 내 그 이성 후보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지. 한님이 생각하는 이성 후보는 지금 현재로서 확실한 건 두 사람이니까. 근데 23 옥수는 나는 솔로 나가면 주방에서 소꿉놀이 재밌고 그 순간이 아기자기 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걸 언제 해봐요. 그 23기의 주방은 다른 기수 주방하고 달라가지고 무슨 학교 급식실에 딸린 주방 같아. 그리고 또 거기서 요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내가 했다고 또 그분이 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꽁냥대면서 같이 요리하고 이럴 만한 분위기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솔로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고 미스터 한이 사근사근하게 조용조용 섬세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라면 하나를 끓이면서 그걸 또 만족했군요. 아니 근데 괜찮은데 왜 본인하고 잘 맞는데. 기다리세요 아름다운 23 옥수님 훌륭하네. 그러면서 뭐 너는 대충 먹어 이렇게 하면서 장난하는데 뭐 둘이 동갑이죠. 저거는 뭐 일부러 대조시키는 장난인 거고. 그리고 제갈님도 지금 옥수님한테 한 바퀴 돌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제갈님도 움직이는데 제갈님이 너무 평범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난 단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내가 그냥 주변에서 보는 소개팅 해주기 되게 좋은 평범한 동생 같은 느낌이야. 누구를 해줘도 뭐 크게 욕먹지 않고 그래 괜찮네 소리 들을. 근데 패션이 약간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뭐 수영 얘기들을 얘기하고 둘 다 뭐 운동도 오래 했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나는 솔로 이후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 건 일 말고는 운동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갈님이 좀 의외다라고 얘기했고 제갈님이 이런 말을 잘하거나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느리거든. 그래서 옥수님은 좋아하는 스타일 그걸 알고 싶은 게 개인적 목표기도 해요. 강님한테 끌리면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잖아. 제갈님은 청량한 느낌 23 옥수님 같은 스타일 아주 그냥 직진으로 가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 대화가 잠깐 오고 갔고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인생 PT 새로운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 PT는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심리 워크숍입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날까?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나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트레이닝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에서는 8주 동안 함께 심리를 공부하고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실습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말하고 듣고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힘을 키워나가기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감정의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으면 여러 기수에 걸쳐서 재수강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고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PT에 함께 하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